안에 계시는 분들이 광고 브랜드 디자인학과 우리 전 학생들이신 거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경입니다. 네. 1학년도 계시고 2학년도 계시고 그쵸? 이 앞전에 조금 이벤트가 있었어요. 우리 그 포인터 USB를 앞전에 강의하신 분이 들고 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대체해서 계속 장표를 넘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한테 부탁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이 공간에 시계가 또 없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제가 그럴 의도는 없는데 시간 감각 없이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40분 정도 되면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네, 10분 남았다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얘기를 하다가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손을 들면 저분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런 염려로 또 그 궁금한 거 참으시진 않으셔도 돼요. 네,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손 들어주십시오. 네. 네, 제가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에게 이제 그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를 나눌 저는요, 뇌과학 코칭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 코칭 센터의 더 헤드 코치입니다. 이렇게 넘겨야겠네요. 네, 헤드가 더 나은 헤드가 된다라는 것을 모토로 해서 이제 비즈니스 코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이제 전문 분야라고 하면은요, 뇌과학을 여러분들 여기 앞에 보이는 헤드 눈에 굉장히 많이 띄시죠? 네, 이 헤드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헤드는요, 저의 전문 분야는 뇌과학을 융합한 비즈니스 코칭을 하고 있다. 이고요. 제가 주로 만나 뵙는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요, 왜 우리 군조직이나 아니면 이제 기업 같은 데서 헤드쿼터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CEO 분들이나 아니면 경영자분들이나 혹은 팀의 리더분들, 매니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리더분들을 대상으로 만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분들을 만나 뵈면서 이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리더 코칭을 한다거나 아니면 팀에서 팀워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나은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팀 코칭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헤드가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저는요, 여기서 이제 지금 하셨겠지만, 그러니까 제품, 상품, 서비스 혹은 기업, 그 이면에 있는요, 본질적인 사람이 저는 관심이 많아요.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여기서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품 브랜딩 많이 하시잖아요. 제품 브랜딩. 그러면 제품의 그 브랜딩과 퍼스널 브랜딩은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점은 같고 어떤 점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게 같을까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편하게 대답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크게 세 가지에서는 같은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만나고자 하는 고객에게 어떤 이미지를, 특정한 이미지를 구축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다.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 그거는 똑같은 점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뢰관계를 고유한 정체성, 다른 경쟁 대상하고 다른 고유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싶고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모든 브랜드, 퍼스널이든 제품 브랜드든 똑같은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죠.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 너무 화면이 다 보여요. 첫 번째는요, 살아 숨쉬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퍼스널 브랜딩의 차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품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퍼스널리티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한다거나 마케팅 캠페인을 한다거나 시장 조사를 하겠지만, 퍼스널 브랜딩에서는 개인의 퍼스널리티, 개성이나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 가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거나 네트워킹을 하는 것이 다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겠지만 기업 같은 경우에,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변화에 조금 더 신중하게 다가가는 반면에 사람이란 존재는 어때요? 성장하는 존재잖아요.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변화의 유연성을 갖는다. 이 점이 아마 퍼스널 브랜딩이 다른 점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귀중한 이 학과에 맞춤형 이 특강을 이제 설계하신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와 가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시간을 빼서 이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 같이 얘기를 나누고 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 문을 열고 닫고 나갈 때는요, 여러분들이 한 4가지는 꼭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사람은요, 정보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감각으로 받아들이죠. 이 5가지 감각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 뭘까요? 시각. 그렇죠. 시각이에요. 그런데 이 시각이 70%의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뇌에는요, 굉장히 또 독특한 성질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실제로 본 것과 상상해서 본 것의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해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한테 제게 신비로운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내 머릿속에 뇌에 작은 상자 4개를 한번 그려 넣어보세요. 상상하셨나요? 그 4개의 상자에 라벨링을 할 건데요. 포스트잇으로요. 첫 번째 상자에 Y라고 붙이고요. 두 번째 상자에 What이라고 붙이고요. 세 번째 상자에 How라고 붙이고요. 마지막 상자에 If라고 붙일게요. 붙이셨나요?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 상자에는요, 왜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해? 라는 나만의 정의 한 문장을요, 그 안에 담으시고요. 두 번째는요, 퍼스널 브랜딩이 뭔데를 상자에 담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how, 어떻게 그런 퍼스널 브랜딩을 하지? 얘는요, 제가 3가지 단계를 말씀드릴 건데 그 3가지 단계를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자에는요,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 나는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기분 좋은 상상을 담으세요. 준비되셨죠? 그러면 차례차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퍼스널 브랜딩, 왜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현대 시대에는요, 퍼스널 브랜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요, 톰 피터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 스터디셀러 중에 초우량 기업의 조건이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피터 드러커나 마이클 포터나 이분을 포함해서 세계 3대 경영 구루라고 손꼽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1997년에 First Company라는 것에서 브랜드 U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각자 개인도 하나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지금 현대사회에서 퍼스널 브랜딩의 중요성을 말한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인식시킨.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간이 지나오면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요, 퍼스널 브랜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어요. 어떤 대상에게 내가 이미지를 구축을 하고 그 사람의 개성, 성격, 감정, 가치관들을 모두 통틀어서 포함하는 의미이다. 이 말인 즉슨요, 퍼스널 브랜딩이 단순히 이미지를 구축하는 게 아니야. 거기 넘어서 개성과 정체성까지 포함하는 조금 더 큰 의미야 라는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시 현대사회로 오면은요, 다음과 같은 3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네. 좋아요. 평생 직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거의 평생 직장이 없다고들 많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평균 수명이 지금 100세에서 혹은 120세까지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 아니라요, 직업을 지금 나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지금 현재부터 앞으로 4번 혹은 5번의 직업을 갖는다고 해요. 그럴 것 같으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SNS, 소셜미디어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고요. 지금 디지털 플랫폼도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채널과 도구에서 나를 브랜딩할 수 있는 그 곳들이 많기 때문에 브랜딩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퍼스널 브랜딩 하면 좋은 거가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할 요건의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쉬운 사례들이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많이 볼 수 있죠. 나의 잠재된 고용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이나 혹은 나의 그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어떻죠? 온라인에서 그 사람을 검색을 해보죠. 그 사람이 찾아지면 찾아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내가 찾아지지 않은 경우에는요, 그 좋은 기회를 많은 대중 속에 잊혀져 가거나 기회를 맛보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인스타나 이런 데서 많이 검색해보고 가시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드인에서는요, 어떤 조사를 했었냐면, 링크드인은 먼저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본인의 프로필을 등재를 하거든요. 근데 개인의 브랜딩이 되는 경우에는요, 그 사람들한테 그 프로필을 3배 더 검색을 한대요. 그리고 연결 요청을 10배 더 하고 있대요. 그리고 한 취업 사이트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 같은 전문 수준에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식이나 그 경험의 수준이 비슷한 레벨에 있는 경우에 개인의 브랜딩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70%를 브랜딩한 경우에 더 많은 기회를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포브스에서도 또 이런 조사를 했었는데요. 어떤 전문 영역에서 내가 브랜딩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브랜딩을 한 경우에는요, 5년 안에 그 직업적인 성장을 25%나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러니까 취업의 문이 더 넓게 열려 있고요, 더 많은 기회를 맛볼 수 있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 배경이 아닐까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봐야 돼요. 네. 여러분들께서 나는 퍼스널 브랜딩이 왜 나한테 있어서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나는 가치, 내가 성장이라는 데 가치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나는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나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돼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나는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나의 부모님이 나를 여태까지 나한테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치는 다 다를 수 있지만요,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혹시 드시나요? 고마워요. 네,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얘기 나눠야 할 것은요, 그러면 퍼스널 브랜딩이 무엇인가 라는 이제 얘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퍼스널 브랜딩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것을 정확하게 좀 명료하게 볼 때에는요, 구분을 해보면 좋잖아요. 왜 동물도 우리 머리, 몸통, 꼬리로 나누는 것처럼, 아니면 마케팅을 할 때 시장과 고객과 경쟁사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퍼스널 브랜딩도 그 단어를 조금 쪼개보면 명료한 의미를 볼 수가 있거든요. 퍼스널 브랜딩을 좀 단어를 쪼개보면 어떻게 쪼갤 수 있을까요? 앞에 답이 나와 있긴 한데. 좋아요. 네, 퍼스널, 브랜드, 뒤에 ing로 나눌 수 있겠죠? 네, 앞에 퍼스널 딱 보면 개인적 측면이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내적인 동기와 열정을 언제 느끼는지, 또 그래서 내가 가진 핵심 역량과 전문성은 뭔지, 그리고 나서 개성과 가치관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고유한 정체성은 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브랜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 차별적 이미지를 구축한다거나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한다거나 혹은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거나 아니면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한다라는 거. 여기까지 보면 퍼스널 브랜드입니다. 근데 뒤에 ing가 있죠? 현재 진행형 ing. 그렇다고 하면 진행하고 있고요. 능동적이라는 측면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하고 지속적으로 네트워킹하면서 역동적으로 자아 성장을 한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조금 더 명료해지죠? 퍼스널 브랜딩. 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쭉 풀어서 아주 편안하게 정의를 한다고 하면은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브랜드화해서 능동적으로 성장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정리되시죠? 여기서 밑에 핵심 단어들을 이렇게 좀 뽑아보면은요,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 브랜드화, 능동적, 성장, 가치 창출, 지속적 과정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퍼스널 브랜드가 아니라 퍼스널 브랜딩이기 때문에 뒷단에 능동적 성장, 가치 창출, 지속적 과정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속적 과정이라는 거. 퍼스널 브랜드가 내가 고객이나 아니면 시장에 인식되고 싶은 어떤 목표 결과물이라고 하면은요, 그 결과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가는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과정이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납득되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되게 중요한 질문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첫 번째, 퍼스널 브랜드 관점에서 어떤 질문을 할 거냐면 이 질문을 해볼게요. 당신이 방이 없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 내가 학과 사람들하고 막 있다가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아니면 혹은 팀플을 막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어떤 누군가가 들어와서 지금 자리에 없는 사람, 방금 자리 뜬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묻는다면 내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대충 나는 이렇게 표현할 것 같다, 감이 온다 하시는 분. 어떻게 표현할지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 좋아요. 두 번째 질문은요, 퍼스널 브랜딩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가 1번의 질문에 나를 어떻게 조금 인식하고 이렇게 표현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혹은 그 목표를 위해서 나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이 목표가 있거나 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실게요. 지금 머리 만진 거죠? 그러면 우리는 노력 안 하고 있다 하시는 분? 네. 자,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큰 박수를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큰 박수 한번 치세요. 이유 모를 박수. 네. 이게 뭐냐면, 내가 첫 번째 질문에 난 잘 모르겠다. 두 번째 질문에 나 안 하고 있는데? 라고 했다면, 이건 뒤집어 보면은요, 여러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건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기회와 가능성과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거죠. 그 어떤 거를 해봐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엄청난 가능성을 지금 갖고 계세요. 그래서 박수 친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그러면 하고자 하는 퍼스널 브랜딩에서 지금 현재 내가 어느 상황에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다고 하면, 여기서 잠깐 이 퍼스널 브랜딩을요, 뇌과학적으로 조금 점검을 해볼게요. 우리가 사람을 첫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3초. 어머생이 저기 계시네. 네. 여러분들 내가 이 앞에 딱 섰을 때 저 사람은 저럴 것 같아, 저분은 이럴 것 같아 라는 판단 얼마나 걸리셨어요?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7초라고 해요. 7초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은 6초, 일본 사람은 4초, 한국 사람은 말씀하신 대로 3초. 근데 사실 3초도 다 안 걸리는 것 같아요. 1초면 판단하죠. 그러면 이렇게 판단했던 이 사람이 조금 있다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에는 크게 세 부류가 나뉠 것 같아요. 한 부류는 그분 좀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어떤 분은 그분 되게 별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은
아예 기억이조차 없어. 내가 너무 피곤하고 뇌가 좀 쉬라고 한 나머지 지금 이 시간에 잠을 잤어. 그 사람에 대한 감정도 못 느꼈어. 그럼 기억이 없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의 결론에 이르는 공통된 변수는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 그래서 내가 첫인상을 장기 기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감정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이 호감을 가졌어요. 아니면 나한테 도움을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유능감을 느꼈어요. 아니면 나하고 막 대화를 나눴는데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신뢰감을 느꼈어요. 어떤 말투나 태도를 보면서 진정성 있고 신뢰감이 있네? 라고 느꼈어요. 이런 감정을 느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퍼스널 브랜딩의 첫 단추를 채우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살펴보는 거는요, 꽤나 많은 인사이트를 줘요. 그래서 이 뇌과학적으로 다시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정의를 한다고 하면 내가 어떤 분야에서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신뢰감이라는 이제 긍정적인 감정과 연결되는 것, 기억과 감정을 연결시키는 것, 이게 뇌과학적인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요, how. 그럼 어떻게 퍼스널 브랜딩을 하지? 라는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아까 우리가 단어를 퍼스널 브랜딩을 세 개로 쪼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그 세 개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퍼스널 개인이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스텝은 자기 탐색을 통해서 퍼스널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한다. 인 거고요. 두 번째 스텝은요. 브랜드이잖아요. 퍼스널 브랜딩을 구축하고 그것을 오프라인에서 드러낸다. 인 거고요. 세 번째는 ING. 현재 진행형이고 능동적인 거였잖아요. 퍼스널 브랜딩을 유지하고 성장시킨다. 세 단계 스텝이 정리가 되시죠? 그러면 이것도 각 단계를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기 탐색을 통해서 퍼스널 브랜딩의 그 아이덴티티를 구축한다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좀 해보셔야 돼요. 사실 퍼스널 브랜딩 하는 데 있어서 첫 단추부터가 되게 어렵거든요.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누가 불러도 모를 만큼 되게 여기에 몰두하고 있거나 아니면 막 열정을 느낄 때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 드려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기술은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세 번째 질문 드려요. 내가 가진 재능 무엇인지, 내가 가진 성격 무엇인지, 내가 가진 가치관은 무엇인지. 마지막,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자, 이 질문에 나는 4개 다 답했다 하시는 분. 나는 이 질문에 3개는 답했다. 나는 이 질문에 한두 개는 답했다. 나는 하나도 답할 수가 없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이 광고 브랜드 디자인 학과에서 이 졸업하는 순간까지 이것들을 찾아갈 거고요. 퍼스널 브랜딩 수업에서도 이 부분을 다 찾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는 평생의 화두로 갖고 가요. 그래서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 자기 탐색을 할 때 팁, 여러분 내가 나를 브랜딩하는 게 쉬울까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브랜딩하는 게 쉬울까요? 옆에 사람, 그렇죠? 우리 지난 학기에 퍼스널 브랜딩 수업을 하면서 이런 실험을 해봤거든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나를 여러분들이 지금 브랜딩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마 선배님 되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막 내요, 활발하게. 그 시선을 나한테 갖고 와서 나를 브랜딩 하세요. 거기서 딱 막혀요. 그 왜일까요? 남은 관찰하기 쉬운데 나는 참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죠. 나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팁을 드리자고 하면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 이 앞에 메타가 무엇을 넘어서라는 접두사잖아요. 인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넘어선 생각. 아, 내가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아, 내가 이럴 때 이런 느낌을 갖는구나. 이런 것들을 자기 객관화를 해서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MBTI 많이 좋아하시죠? 이런 것처럼 객관적으로 조금 진단할 수 있는 많은 검사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강점이 어디 있고 재능이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아는 모습과 타인이 바라보는 모습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다르죠. 나는 모르는데, 절대 모르는데 다른 사람만 보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떤 습관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내 동료들은 다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고 나보다 더 전문가의 눈에는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코칭을 할 때 섀도우 코칭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분이 존재하는 회의나 미팅 공간 안에서 그림자처럼 앉아서 그분의 언행, 행동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주변의 역동을 관찰해서 피드백 드리는 거거든요. 마치 이것처럼 타인한테 내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팁 드렸고요. 세 번째는요. 이 퍼스널 브랜딩 두 번째 단계는 퍼스널 브랜딩을 구축하고 이것을 온 오프라인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자기 탐색해서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어.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포함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러티브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만들고 내가 이런 데 강점이 있었고 이런 재능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목표로 했었는데 이런 실패도 맛봤고 그 실패를 통해서 난 이런 성공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더 개발해서 저런 데를 가고 싶어요 라는 이런 스토리 있잖아요. 그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내러티브로 구성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온 오프라인에서 나를 이제 드러내는 것.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전문가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행동과 의사소통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중요하겠죠. 신뢰감이나 전문성을 구축하는 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도 더 팁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은요. 그냥 여타의 다른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광고 브랜드 디자인 학과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또 이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첫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제가 코칭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분들을 많이 뵙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어떤 역할, 어떤 분야에 있어서 리더가 됐을 때는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성장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더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코칭으로 만나 뵙거든요. 그런데 이 성공하는 사람들, 그리고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얘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눠보면 꽤나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많이. 근데 그 지혜라는 거는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라고 하면은요, 첫 번째는 본인이 가진 업무적인 지식이 있겠죠. 그리고 그 지식을 내가 경험을 해봐요. 삶이나 아니면 생활 속에서 그것을 경험을 해보고요.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한 다음에는 이런 거는 좀 잘 된 것 같은데 혹은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데 라는 자기만의 성찰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되면 그 분야에서 굉장한 통찰력,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데 있어서 온라인에서 나를 퍼스널 브랜딩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이런 과목들 배우시죠? 예. 미디어 리터러시나 인터랙티브 디자인이나 광고 브랜드 워크숍,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이런 과목들을 지식적으로 습득한 다음에 이것을 온라인에서 내가 퍼스널 브랜딩 하는데 적용을 해보고 경험을 쌓아오고 거기에서 성찰을 만든다고 하면 꽤나 유익한 통찰이나 지혜로 가져가실 수 있겠죠. 그런가요? 네.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덴티티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 인문학 이런 과목 여러분 접하시고 배우시죠? 여기서 배운 지식을 내가 오프라인에서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서
경험을 하고 거기에서 성찰을 가져가면 퍼스널 브랜딩에 굉장히 큰 성찰 갖고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퍼스널 브랜딩. 어떻게 하면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느냐의 세 번째 스텝. 퍼스널 브랜드를 유지하고 성장시키세요입니다. 성장시키세요. 여기에 첫 번째는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일관성.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효리 씨, 유명한 이효리 씨 보면은요, 이분의 퍼스널 브랜딩은 아마도 솔직함, 섹시함 이런 거 아닐까요? 그분이 나오는 각종 매체에서 공통되게 그 솔직함과 섹시함을 드러내고 있죠. 만약에 내가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창의성과 혁신적인 사고로 좀 브랜딩을 하고 싶어, 퍼스널 브랜딩이야 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내가 만드는 컨텐츠, 내가 나를 드러내는 모든 공간, 디자인, 거기서 일관된 가치 멘트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피드백을 통해서 성장한다예요. 피드백. 그 몰입의 저자이죠.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요, 명료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교수님께서 이번에 올해 보는 시험에 대해서 혹은 과제물에 대해서 내년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만들었던 그 과제물 있잖아. 그건 이런 부분이 좋고 이런 부분이 나빴어 라고 피드백을 한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 의미가 없겠죠. 아니면 지금 내가 축구하면서 공을 빵 찼는데 골을 맞고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거의 피드백을요, 지금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말이야 1년 전에 그때 찼던 공 그거 들어갔다? 라고 피드백을 하면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그 피드백을 받기에는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 주변의 교수님이나 멘토가 되시는 분 혹은 동료분들한테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꽤나 중요하고요. 정기적으로 한번 여쭤보는 것,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공을 측정한다예요. 성공을 측정한다. 피터 드로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측정할 수 없다면 개선할 수 없다. 네. 그러면 나만의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내가 여기서 졸업할 때까지 포트폴리오에 몇 개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내가 2개 정도 업데이트하겠다. 라는 정량적인 어떤 측정 지표. 아니면 내 포트폴리오의 조회율을 몇 % 개선을 하겠다. 혹은 내가 졸업하기 전에 나를 찾는 외부 고객 2사람 정도는 내가 만들겠다. 라는 나만의 어떤 목표, 성과 지표가 있어야지 그것을 관리하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퍼스널 브랜드를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3가지 사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퍼스널 브랜딩을 할 경우에 무엇이 좋을까요? 네. 크게 퍼스널 브랜딩을 한 경우, 퍼스널 브랜딩을 하지 않은 경우 5가지 측면에서만 좀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첫 번째, 취업의 기회를 봤을 때는요, 퍼스널 브랜딩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인 기회를 갖는다고 하면 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회를 포함해서 차별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겠죠. 이건 거고요. 두 번째, 전문적 가시성에 있어서는요, 퍼스널 브랜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 존재감에 제한을 받겠지만 한 경우에는요,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포지셔닝이 가능하겠죠. 자, 세 번째는요, 네트워킹에 있어서요, 내가 퍼스널 브랜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연의 길에서 만들어진 연결에 의존해야 한다면 내가 브랜딩을 한 경우에는요, 내가 강력하고 의도적인 연결을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력 선장에 있어서도요, 내가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도 좋지만 퍼스널 브랜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느리고 집중도가 낮은 경로를 택할 수 있는 반면에 한 경우에는요, 정렬되고 빠른 성장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신뢰감을 구축하는 경우에도요. 퍼스널 브랜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부족한 명확성은 불명확한 신뢰감을 가져온다고 하면 퍼스널 브랜딩을 한 경우에는요. 명확한 정체성을 통해서 강한 신뢰감을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 좌우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앞서가는 새 시대에 정말 퍼스널 브랜딩이 브랜딩, 어떤 직업을 갖던 간에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나를 드러내고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에 광고 브랜드 디자인 학과에서 배우는 이 일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 환경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전문적인 교수님들을 만나 뵙는 것은 여러분들이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의 장 안에서 내가 언젠가는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그 퍼스널 브랜딩을 하나씩 만들어 간다고 하면 또 더 큰 좋은 일, 좋은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런 멘트를 좀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단순한 학생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들어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창조할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